안녕하세요, 서영코치입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늘 똑같은 중량으로 훈련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점진적 가부화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운동, 똑같은 무게, 똑같은 횟수, 늘 같은 방법으로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 몸은 적응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무게가 정체되어 있을 때 정체기를 뚫어줄 4가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데드리프트 중량이 정체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고 본인에게 적용해서 진행해보세요. 최하점에서 들지 못하는 경우 하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전신의 긴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력 부족이 원인이라면 이 대퇴사두근을 더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는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구간은 지면을 밀어내는 힘, 2구간은 빠져있는 힙을 앞쪽으로 밀어넣는 힘, 이렇게 2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최하점에서 근력이 부족할 경우 대퇴사두근 강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훈련을 구성할 때 훈련간 전이가 중요합니다. 전이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기존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합니다. 최하점이 약점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트레이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최하단이 약점인데 목적에 맞지 않는 훈련 구성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최하단 약점을 보완해줄 첫 번째 운동은 대피식 데드리프트입니다. 일반적인 데드리프트에서 원판 또는 발판을 밟고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원판 위에서 진행하게 될 경우 기존 자세보다 가동 범위도 늘어나고 하단에서 극복해야 할 힘도 늘어납니다. 30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아래 15도 사이에서는 훈련이 전이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단이 약점이라면 약점 보완에 도움이 될 겁니다. 대피식 데드리프트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원판 또는 발판의 위치가 너무 높다면 너무 깊게 앉아야 되다 보니 엉덩이와 하체의 텐션이 풀려버릴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대피식 데드리프트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높이 설정이 중요합니다. 하체 텐션이 풀리지 않는 선에서 설정해 보시고요. 2에서 4cm 높이를 설정해서 해보세요. 스무 데드리프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두 동작 모두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피식 데드리프트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기존 데드리프트와 다르게 가동 범위도 길고 하단에서 극복해야 될 힘도 많아지기 때문에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데드리프트는 빼주시고요. 본 운동으로 대피식 데드리프트를 진행해주세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정지 데드리프트입니다. 최하단에서 몸에 긴장이 풀릴 경우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지 데드리프트의 이점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단 구간에 장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소 하단 자세에서 장력을 제대로 못 만들어냈다면 하단 구간에서 정지를 해야 되다 보니 약점 보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퇴사두근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대퇴사두근의 힘이 부족하다면 맨 처음 바벨 띄우기가 힘들 수 있는데요. 바닥에서 띄우자마자 버텨야 되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세 번째는 정강이 위치를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드리프트를 진행할 때 바벨이 정강이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벨이 정강이에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허리에 불필요한 부담이 쌓이게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바벨의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내 몸 쪽으로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정지 데드리프트는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닥에서 1cm만 띄우고 2초간 기다렸다가 들어 올립니다. 두 번째, 바닥에서부터 무릎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2초 기다렸다가 올라옵니다. 정지 데드리프트를 통해서 몸에 장력을 만드는 것을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하단에서 바벨을 잡은 후 바벨 중간이 구부러진다 생각하시고 바벨을 지그시 당겨주세요. 양 발로는 지면을 강하게 밀어주시고요. 상체는 팽팽하게 당겨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바닥에서 지그시 들릴 건데요. 그 상태에서 2초간 버텨주는 겁니다. 정지 데드리프트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메인 운동으로 데드리프트가 있는 날 워밍업으로 진행해보세요. 너무 무거운 무게는 자세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본 세트에 지장이 있으니 10회 정도는 거뜬히 할 수 있는 무게로 5회에서 8회 정도 반복을 해보세요. 마지막 3번째로 알려드릴 동작은 제자리 점프입니다. 이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기 위해선 근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이 좋다 하더라도 이 바벨을 빠르게 들어 올리지 못하면 파워가 없는 것인데요. 효율적으로 파워 훈련을 하기 위해선 파워, 속도, 힘 이 3가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량이 가볍다면 리프팅 되는 속도가 빠를 겁니다. 반대로 최고 중량에 가까울수록 리프팅 되는 속도가 점차적으로 내려갈 겁니다. 파워 훈련을 위해선 적정 무게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량이 너무 가볍다면 들어 올리는 속도는 빠르지만 발휘해야 하는 힘 자체는 적어지기 때문에 최대 파워 훈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량이 아주 높은 경우에도 파워 훈련에 방해가 됩니다. 고중량은 빠르게 들어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파워 훈련을 위해선 원RM 대비 50에서 75% 강도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파워 훈련의 적당한 무게입니다. 파워 훈련을 할 때 알아야 할 2번째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시간입니다. 최대 노력으로 동작을 수행했을 때 최소 0.7에서 0.9초 안에 동작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속도가 느리게 나온다면 중량이 무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워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제 운동을 배워볼게요. 첫 번째로 점프 스쿼트입니다. 10회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2번에서 3번만 반복할 겁니다. 적정 무게를 본인한테 설정해 주세요. 횟수를 왜 2번에서 3번밖에 반복을 안 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은 힘을 낼 때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큰 힘을 요구할 때는 ATP PCR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짧고 굵게 큰 힘을 내야 될 때 사용이 됩니다. 만약 이거보다 운동 시간이 길어지면 동작 속도도 현저하게 늘어지면서 그때부터는 ATP PCR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아닌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무산소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노력으로 큰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횟수를 2번에서 3번만 반복할 겁니다. 동작을 설명해 드릴게요. 데드리프트와 동작을 유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컨벤셔널 혹은 스모 데드리프트로 다리를 벌려주세요. 하단에서 폭발적으로 지면을 밀어서 점프를 해줍니다. 점프 이후 지면을 디딤과 동시에 충격을 흡수하면서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이후 내려가면서 근육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를 다시 폭발적으로 점프를 해줍니다. 이렇게 2번에서 3번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만약 점프 스쿼트가 아니라 데드리프트로 진행한다면 원RM의 75% 강도로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동작을 최대 노력으로 해서 누가 봐도 빠르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천천히 드는 것이 아닌 내가 낼 수 있는 힘 최대한 동원시켜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세트는 적게는 5세트에서 많게는 10세트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횟수는 2번에서 3번 진행해 주시고 휴식 시간은 짧게는 45초, 길게는 1분까지 쉬어주세요. 데드리프트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3가지 운동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서울코치였습니다.